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낸드입니다. 낸드는요, 그동안에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강 체제, 그리고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5강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치킨 게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낸드는요,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들이 보통 이제 뭐 저장 장치라던가, 뭐 스마트폰, 뭐 보조 기억 장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일부 SSD, 뭐 하드디스크. 요즘에 PC 사업이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SD 판매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낸드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판매가보다 높아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만년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 AI 시대,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조, 아마존이 향후 200조까지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SD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지금 50% 정도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기업용 SSD, 이거는 삼성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뭐 델이라던가 HP 엔터프라이즈 이런 이제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6에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할 거다라는 루머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램을 늘리지 않고요.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거다라는 내용도 살짝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기업용 SSD 가격을 25% 정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낸드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자동 저장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뭐 USB, 뭐 카메라, 근데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CPU에 비해서는 읽기하고 쓰기 속도가 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좀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낸드의 종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낸드의 종류는 SLC, 뭐 MLC, TLC, QLC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싱글이냐, 멀티냐, 트리플이냐, 커터러블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쪼개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LC가 가장 비싸고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이제 싱글 스택,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싱글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낸드를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8단이냐, 뭐 300단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 이제 세계 최초로 최근에 이제 160단 싱글 스택 구현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 300단 이상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낸드의 그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이 3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5개의 기업이 아주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SSD를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SSD의 요소가 있어요. 뜯어봤을 때, 뜯어봤더니 뭐가 있느냐? 낸드 메모리 있고요. 캐시 역할을 하고 있는 D램, 그 다음에 CPU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CPU 역할을 한다고 하는 컨트롤러,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컨트롤러하고 이제 낸드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성이 세계 1위를 하는 이유는 낸드도 만들고, D램도 만들고, 컨트롤러도 자체 만들고, 펌웨어 기술 모두 내재화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고 품질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SD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식이 좀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SATA 방식, 요거는 이제 하나의 통로를 사용하는 거고요. 속도가 좀 느리고 병목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썼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LE 방식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빠르지만 발열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VMe 방식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통로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4차선, 6차선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이제 NVMe 방식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바로 이 SSD가 온 디바이스 AI 확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으로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따른 그런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보게 되면은 GPU, 그 다음에 뭐 램도 우리 저장 장치로서 이제 D램도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낸드의 역할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추천주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성이었기 때문에 주식은 나중에 결국에 매수하는 것은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조정을 이용해서 사셔야 되는데 이 영상 보고 뭐 바로 난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참고로만 공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엑시콘입니다. 뭐 엑시콘 하면 우리 CXL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자, 엑시콘은 국내에 1위인데요. 어디에서 1위냐? 바로 SSD 테스터. 자, 두 번째 종목 테스입니다. 자, 이 업체는 이제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 즉 PECVD 요 장비가 있는데요.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의 단층 수가 증가할수록 수주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화면에 보이는 요 기계가 바로 PECVD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고순도 특수가스 업체,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D램이라든가 낸드, 그리고 비메모리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가 또 낸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한양 디지텍이에요. 이 한양 디지텍은 이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낸드가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메모리 모듈로 아예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양 디지텍은 이제 요 메모리 모듈, 그 다음에 SSD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좀 소형주인데 SSD 서버용 젠5 커넥트가 있습니다. 요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커넥터, 뭐 커넥터 하면 이제 전선 연결하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문제의 종목이죠. 파두입니다. 그러니까 SSD 컨트롤러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SSD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번에 뻥튀기 상장 때문에 소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뭐 주관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파두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매출이 왜 줄었냐를 보게 되면 SSD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늘어난다고요? 모듈체로 판매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파두의 매출액이 많이 줄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투자의 참고 공부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도마니TV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